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단계에서 제안된 모든 현지화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 시청자분들께 완벽하게 몰입감을 선사할 별표 완성된 현지화 번역 별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문 내용의 80% 이하를 유지하고 최소 20% 이상의 새로운 코멘트, 개인적인 통찰, 확장된 예시 및 한국 문화에 맞는 각색 요소를 추가하여 더욱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마치 다리를 누군가 칼로 찌르거나 망치로 내리친 듯한 그야말로 충격적인 고통 말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온 베테랑 의사입니다. 그런 제게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통증, 소위 쥐 때문에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밤 71세의 김정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3일 전에 알려주신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푹 잠들 수 있었지 뭐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눈에는 그동안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 안도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로 어제 비슷한 증상으로 찾아오신 또 다른 어르신께서는 다리 혈관에 위험한 피떡, 즉 혈전이 생겨 있었어요. 단 하루라도 치료가 늦었더라면 자칫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처럼 다리에 쥐가 나거나 다리가 나도 모르게 둠찔하는 사소한 증상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작은 문제부터 신호를 보내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밤에 찾아오는 불청객, 다리 쥐를 예방하고 편안하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부디 앞으로 몇 분간만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이 간단한 방법이 밤마다 쥐 때문에 시달리던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말 그대로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마치 다리를 누군가 칼로 찌르거나 망치로 내리친 듯한 그야말로 충격적인 고통 말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온 베테랑 의사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 즉 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나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68세의 박영감님은 3개월 넘게 매일 밤 다리에 쥐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느 날 밤 영감님은 평소와 다른 격렬한 통증에 시달렸고 다리에 열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깊은 곳 혈관에 커다란 혈전이 발견되었고 이미 작은 핏덩이가 폐까지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단순히 쥐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리에 쥐가 나는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근육 피로입니다. 운동량이 적은 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서서 일하거나 평소보다 많이 걸은 날, 무거운 짐을 들었던 날 등이죠. 이런 활동 후 근육이 피로해지면 밤에 잠자던 중 갑자기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동작도 나이가 들면 쉽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원활하게 기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혈압약이나 이뇨제 같은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 이러한 미네랄이 쉽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이 균형이 깨져 다리 쥐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만 마시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같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TV를 보거나 침대에서 같은 자세로 잠을 자는 등 근육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들고 있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분들은 종아리 근육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져 쥐가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혈액순환 불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차 뻣뻣해지고 특히 손발끝처럼 심장에서 먼 곳까지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쥐가 나게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관과 신경 손상이 더 심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복용 중인 약의 영향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또는 일부 항우울제나 골다공증 치료제 등은 부작용으로 근육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새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다리 쥐가 잦아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이러한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리 쥐라는 증상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대부분의 원인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즉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리 없는 범위에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리를 천천히 펴는 것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앉아 다리를 쭉 앞으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발끝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손이 발끝에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긴 천을 사용하세요. 발바닥에 수건을 걸고 양끝을 잡은 다음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천천히 3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9세의 이숙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해보시고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해보는 건데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다음으로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여기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즉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듯이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마치 사랑하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듯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약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종아리 중앙 부분, 무릎과 발목의 중간쯤에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곳이 바로 이른바 특효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시원하거나 살짝 뻐근하면서도 기분 좋은 자극이 느껴질 정도의 힘으로 3초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 후 3초 쉬었다가 다시 3초 누릅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해주세요. 71세의 최명숙 할머니는 이 혈자리 지압을 매일 밤 꾸준히 하신 후 30년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 수 있었어요 라고 활짝 웃으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의학에서도 혈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듯 우리 몸의 특정 포인트를 자극하는 것은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여 종아리에 10분 정도 올려두세요. 편안하고 기분 좋은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면 됩니다. 만약 밤중에 갑자기 쥐가 났다면 먼저 차가운 수건으로 10분 정도 냉찜질을 한 후 이어서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을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응급처치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를 뻗어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수건 활용.
종아리를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특효 혈자리를 3초씩 3번 지그시 누르기. 따뜻한 수건으로 10분간 온찜질하기. 이 모든 과정을 합쳐도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2, 3분이 밤의 숙면과 낮의 활기찬 생활을 되찾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작은 정성에도 크게 보답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다리 쥐 증상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부터는 다리 쥐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일상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쥐 증상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편안한 수면과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려면 매일의 작은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잠들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 들어가기 30분 전쯤 앉은 자세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좌우 각각 30초씩 총 3회 정도 해보세요. 이렇게 쉬운 게 효과가 있겠어 하고 처음 듣는 분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를 매일 밤 꾸준히 하면 종아리 근육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69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이 습관을 2주간 꾸준히 하셨을 뿐인데 밤에 다리 쥐가 뚝 끊겼다고 기뻐하며 알려주셨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발 뒤꿈치는 바닥에 단단히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팔을 번갈아 가며 30초씩 스트레칭하면 종아리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보충과 미네랄 섭취입니다. 하루에 컵 8잔 정도를 기준으로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주세요.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기온이 높지 않아도 쉽게 탈수될 수 있고 이것이 다리 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땀을 흘린 후는 물론이고 목욕 후나 잠들기 전에도 한 모금이라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식사에서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바나나, 우유, 요구르트,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특히 아몬드는 71세의 송영희 할머니께서 매일 5알씩 드시기 시작한 후 다리가 정말 편해졌다고 기뻐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소 식단에 이러한 건강한 식품들을 추가해보세요. 또한 오랫동안 앉아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는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잠시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단 1분만 걸어도 근육 경직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앉은 자세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끝을 쭉 펴거나 오므리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촉진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드라마나 웹툰을 보시다가도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 이 동작들을 해보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조심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골반과 무릎에도 부담을 줍니다. 최대한 양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해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걸으면 생체 리듬이 조절되어 밤잠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71세의 장옥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씩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똑바로 누워서 자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이라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발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둥글게만 수건을 넣어 다리를 살짝 높여주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만약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꼭 상담해보세요. 수면 유도제나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중에는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로 양질의 전해질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다리 쥐와는 작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몸에서 보내는 긴급한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리 쥐처럼 보이는 증상 속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그냥 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달리 다리 한쪽만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다면 어떨까요? 부은 다리를 만져보니 반대쪽 다리보다 유난히 뜨겁게 느껴지거나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변했거나 혹은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진다면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는 별표 심부정맥 혈전증 DVT 별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리 깊은 혈관에 피가 굳어 생긴 덩어리, 즉 혈전이 생기는 질환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 혈전이 만에 하나 혈액을 타고 폐까지 도달하면 폐색전증이라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숨가쁨, 가슴 통증,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8세의 강동식 할아버지의 경우 3일 동안 오른쪽 다리에 비정상적인 통증과 붓기를 참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다리가 이미 푸른색으로 변해 있었고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깊은 곳에 커다란 혈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CT 검사에서는 이미 작은 혈전이 폐혈관까지 이동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만약 병원 방문이 단 하루라도 늦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의 아찔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위험한 신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한쪽 다리만 부어 있고 뜨거운 열감이 느껴질 때, 다리 색깔이 푸르거나 검붉게 변했을 때, 다리를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질 때, 숨가쁨이나 가슴 통증이 함께 나타날 때,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림이 계속될 때, 고열 38도 이상이 동반될 때, 갑자기 혈압이 크게 변동했을 때,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119에 즉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해 주세요. 병원에 가실 때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 이름, 최근 수술을 받았는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날이 있었는지, 가족 중에 비슷한 질병을 앓은 사람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미리 종이에 적어 가져가시면 의료진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아무 일 없으면 더 좋지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발걸음을 옮겨주세요. 불안해서 밤새 잠 못 이루는 것보다 안심하고 푹 잠들 수 있는 나날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다리 쥐와 중대한 질병의 신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까지 30년간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실제로 물어보신 질문들에 답해드리면서 다리 쥐의 효과적인 다른 대처법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종아리 특효 혈자리 말고도 누르면 효과적인 곳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목 안쪽 복숭아뼈 뒤쪽에도 아주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3초 정도 눌러보세요. 이것을 3번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무릎 뒤쪽 중앙 부분에도 다리 부종이나 쥐의 효과적인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곳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압력을 가하고 3초 누르고 3초 쉬는 이 리듬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자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많이 숨어 있답니다. 혈자리 지압은 꼭 손가락으로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만약 손이 아프거나 힘이 든다면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 또는 전용 지압기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고 기분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어서 종아리 마사지할 때 요령은 뭔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이 잡고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짜 올리듯이 쓸어주세요. 마치 치약을 밑에서부터 밀어 올리듯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중에 파는 혈액순환 개선제나 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 라는 상담도 많습니다. 물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영양제나 약이 존재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함께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연식품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양파, 생강 등은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는 식품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일상 식단에 조금씩 더해서 드시는 것도 몸에 부담이 덜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기본은 충분한 수분 보충, 적당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다리 쥐와 우리의 쥐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도 가끔 받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근육을 과도하게 혹사시킴으로써 체내 전해질이 급격히 소실되거나 땀으로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경기 중이나 훈련 후에는 스포츠 음료처럼 전해질이 포함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충분한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 없이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도 쥐가 나기 쉽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추운 날 갑자기 움직이거나 준비 없이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똑같이 근육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임산부의 다리 쥐는 어떨까요? 임신 중에는 체중이 늘고 호르몬 균형의 변화와 태아의 성장 때문에 혈관이 압박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도 더 자주 나타나게 되죠. 특히 임신 후기에는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므로 칼슘이나 마그네슘 섭취에 신경 쓰고 적당한 산책이나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잠잘 때는 다리를 살짝 높여주거나 종아리 아래에 쿠션을 깔거나 다리 부종 예방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마사지나 혈자리 지압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 무리 없는 범위에서 진행해 주세요. 임산부의 건강은 물론 아기의 건강과도 직결되니까요. 이어서 아이들도 다리 쥐가 날 수 있나요?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특히 성장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에게는 성장통이라고 불리는 근육이나 뼈의 통증이 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이 되면 종아리나 허벅지가 아프다고 울며 깨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낮 동안의 운동이나 근육의 과도한 사용 또는 뼈의 성장 속도를 근육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아이의 다리를 부드럽게 쓸어주거나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으로 기억해 두시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리쥐에 대해 원인부터 대처법, 그리고 예방을 위한 일상 습관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심호흡하고 당황하지 마세요. 다리 쭉 펴기,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수건을 이용해 부드럽게 늘려도 좋습니다.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특효 혈자리 지압하기, 종아리 중앙에 움푹 들어간 곳을 3초씩 3번 지그시 누르기.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 찜질하기 약 10분 정도. 이 일련의 과정은 단 3분이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이지만 그 짧은 시간으로도 고통스러운 통증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매일 밤 습관처럼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30분 전 가벼운 스트레칭. 꾸준한 수분 섭취, 하루 8잔이 기준, 갈증 나기 전에 마시기. 바나나, 견과류, 우유 등 양질의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 30분에 한 번씩은 몸을 움직이는 습관. 아침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일과로 만들기. 다리를 살짝 높여서 자는 자세 유지. 다리를 꼬지 않는 바른 앉는 자세. 복용 중인 약의 영향이 걱정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그 어떤 특효약보다 강력한 예방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리 쥐는 단순히 근육의 긴장뿐만 아니라 때로는 몸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이나 불편함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다거나 왠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황색 신호입니다. 부디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것,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 편안하게 숨을 고르는 것, 그 하나하나의 작은 노력이 쌓여 언젠가 큰 안심이 되어 여러분의 매일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71세의 윤말순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이런 걸로 변할까 싶었는데 꾸준히 하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은 밤에 푹 자고 나면 아침이 정말 달라요. 더 이상 다리 통증에 떨지 않아도 돼요. 이 말씀이야말로 제가 드린 정보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부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요즘 밤에 자꾸 다리에 쥐가 나네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이런 방법이 있대 하고 살짝 귀띔해주세요. 그것이 분명 그분의 편안한 밤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도록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개인의 몸 상태나 체질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불안감을 느끼실 때는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부디 자신을 더욱 아껴주세요. 깊은 잠과 활기찬 아침을, 그리고 통증에 시달리지 않는 편안한 밤을. 여러분의 매일이 더없이 평온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